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평생은 아니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왜 영어를 못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영어가 안 될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당신의 영어가 안 됐던 이유는 내 혈액형에, 내 성격에,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학습법으로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남의 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게 자꾸 안 되네 라고 이렇게 이거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마다 혈액형이 다 다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혈액형에 따라서 무조건 그 사람은 성격이 이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혈액형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액형별로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A형은 우리가 소심하다 그러죠. 소심하지만 정확할 수 있는 거고요. B형은 조금 안하무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남들이 가는 길은 나는 가기 싫고, 남들이 하는 말은 말고 나만 알고 있는 것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O형은 좀 자유분방해서 뭐 체계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어떤 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AB형은 미스터리라고도 합니다. 도대체가 A형은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습자들, 사람들이 영어를 대하는 태도도 사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다. 그럴 때도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can I get to 교보문고라고 치고요. From here. 여기서 어떻게 가면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길 건너편에 있다 그러면 It's on the other side. 그쵸?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질문을 외국인에게 받았을 때 A형, B형, O형, AB형은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A형은 건너편?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on the other도 떠오르고 side도 떠오르고 뭐 opposite 떠오르고 그래요. 근데 알고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아는데, 나 말해줄 수 있는데,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요. 맞은편은 가만히 있어봐, the opposite이 맞나? side인데 other side인가? 앞에는 주어를 뭘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길 건너는 거니까 across the street? 아닌가? cross the street?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확한 문장이 안 떠오르니까 결국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쏘리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B형은 바로 나와요. 고민하지 않아요. B형의 성격인 학습자들은 그냥 there, over there, go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O형은 가장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보문고 is 막 이러다가 그냥 follow me 하고 그냥 손까지 잡을 수도 있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원어민은 당황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그 원어민으로서는, 외국인으로서는 교보문고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나 혈액형별의 특성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B형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금 건너편에 있다라는 말을 못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영어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언젠가는 잘할 수 있어. 그때가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격별로 꼭 혈액형이 아니더라도, 혈액형은 난 이거지만 성향은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AB형이야, 이 중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성향에 맞게 학습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학습 스타일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외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실패 확률이 큰 거죠. 영어는 싫은 거, 지루해, 따분해,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도 영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자, 왕초보는 패턴으로 해야 된대. 초급자는 기초 회화를 하래. 그리고 뭐 조금 실력이 있으면 미드를 해야 된대. 영화를 보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런 수준에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A형에게 패턴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A형의 스타일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는 것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정확하게 패턴에 맞춰서 문법에 맞춰서 정확한 문장을 나는 구사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학습법에 따라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맞는 거고요. O형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에 박힌 패턴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O형 같은 경우는 판에 박힌 패턴 같은 걸 조금 좋아하지 않으니까 미드나 영어로 이제 따라할 수 있는 거, 팝송이나 영화나 시트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게 학습법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별로 이제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공부법도 다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이제 새로운 책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영어 학습이 재밌으려면 과정이 즐거워야 하는 거죠. 내 성격에 맞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 쉽고 재밌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보다가 말고 그러면 또 영어 하다가 그만두고 영어 하다가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이 가진 고유한 성격이나 특징을 알고 내가 어떤 성격으로 나는 학습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걸 알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잘 파악을 하고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학습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성격 유형에 따라서 학습 동기도 달라지고요. 학습이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고, 학습 태도도 다른 게 필요한 거고, 학습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은 참 독특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개개인 학습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그런 말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습자들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해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성공적인 그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맞춤형이라는 거죠. 옷도 어떤 옷은 저 사람에게 어울리지만 나에게는 이 옷이 너무나 펑퍼짐해 보이고 어떤 또 바지는 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만 나는 다리가 짧아서 안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다르고 공부법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도 똑같이 영어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어떤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또 일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혈액형이 가진 고유한 성격하고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영어 학습법을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드로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영화만 봤기 때문이 아니라 뉴스로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초 회화책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패턴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학습법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EBS에서 2011년 3월부터 이지 잉글리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진행자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7년 이상 지금 8년째인데 이렇게 오래 진행을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이지 잉글리시를 늘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학습자들의 어떤 이제 요구 사항을 맞춰서 또 거기에 맞게 개편도 하고 책을 또 바꿔보고 구성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7년 넘게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이지 잉글리시를 82권을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매달 한 권씩이 나와야 되니까 82권. 그래서 지금 그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교재 집필을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이에요.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막 손가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알고 싶으실까?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교재를 써드려야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재 집필보다도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사실은 3월 교재 개편이에요. 그게 12월부터인데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교재 개편을 하는 3월호에 교재 개편을 하는 11월, 12월 그때가 되면은 정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걸 개편을 해야 될까가 저를 정말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이유는 그거죠. 이지 잉글리시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의 그 청취자의 요구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다 입맛을 맞춰 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욕심이 더 나고 이게 어떤 게 맞을까라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지난번 구성 좋았는데요.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어떤 거를
그냥 뭐 많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걸 구성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건 왜 안 바꾸시나요? 이런 말도 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 번 개편을 하고 또 이제 구성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강의를 할 때 이제 청취자들을 만나보면 학습자들의 성향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진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재밌으면 갑자기 듣자마자 빵 터지고 웃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웃기긴 한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성향의 차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성격이 있구나,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그만큼 영어 학습자들의 성향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정말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을 하고 또 인기 있는 정말 탑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교재를 이렇게 많이 개편하고 집필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한 끝에 나눈 것이, 학습자들의 성향을 나눠보면 한 4개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 한 4개 타입으로 나누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책을 새롭게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 먼저 A형에 들어가는 학습 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는 분명하게 혈액형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성향이 어디에 맞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그냥 기억하기 좋게 혈액형별 학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A형에 들어가는 학습자들의 그 학습 태도는 단계적인 학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요걸 알아야 그 다음 걸 알려고 그러고, 또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걸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실력을 늘려가는 그런 꾸준함이 있고 또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A형의 학습 태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자면 체계적인 관리 학습이 아주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패턴을 많이 기억을 하는 거죠. 영어에 이제 문장을 만들려면 어떤 패턴이 필요한데,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기억을 해나가면서 패턴이 많이 쌓이면, 우리가 물동이에다 이렇게 물을 쌓으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게 임계치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물 하나의 이제 양동이가 넘치는 것처럼 패턴을 쌓아가고 학습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임계치를 달성해서 넘기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A형의 학습자들은 계단식으로 체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정말 꾸준히 이렇게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그거에 맞추는 그런 컨텐츠로 학습을 하는 게 아주 맞는 그런 성격의 유형의 학습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B형인데요. B형의 학습자들은 단순함기를 싫어해요. 저도 사실은 단순함기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걸 가지고 제가 풀어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혈액형은 A형이지만 B형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은 단순함기를 싫어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학습 자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만 맞아, 영어만 맞아, 뉴스만 맞아, 이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런 걸 내 걸로 만드는 그런 학습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오래가기도 하는 그런 이제 학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B형의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내용하고 자료를 이용한 그런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외에 이제 또 O형이 있는데요. O형은 아주 활동적인 학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보고 외우고 혼자 거울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남들하고 같이 스터디 형식이나 그룹 형식이나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기보다는 대화를 직접 주고받는 활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듣고 따라하는 걸 아주 즐겨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들으면서 그냥 대사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 연기하는 걸 즐기는 거, 아니면 팝송을 듣고 팝송을 따라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시도 좋고 연설문도 좋고 이런 걸 낭송하는 거죠. 낭독하고 낭송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학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 몸으로 체화하는 거죠. 입에다가, 그야말로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즐겨하는 학습자들이 바로 O형의 학습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O형 학습자들은 팝송이나 미드나 영화나 아니면 연설문도 좋고요. 시트콤도 좋고요. 다양한 그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즐겁게 꾸준히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AB형인데요. AB형은 사실은 AB형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런 학습자들은
영어를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도움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학습법이 딱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1대1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맞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맞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학습법을 얘기를 하는 거를 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그중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맞춤형의 학습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어떤 하나 책이 도움이 됩니다라기보다는 논리적인 문법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갑자기 나는 소위 말해서 이거에 꽂혔어. 이런 학습법이 난 지금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을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